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의 동적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반환하는 거, 그리고 객체를 동적 생성하고 반환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정적 할당이라 하면 그 선언과 함께 메모리를 할당받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모든 그 객체나 일반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정적 할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경우, 자 예를 들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의 정보를 저장한다. 이럴 때 그 사이트에서 또는 그 회사에서 다루는 회원이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해서 100개의 배열을 만들어 놨다. 자, 연속 할당을 받는 배열은 그 용량이 클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회원이 10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00명이 넘어서게 되면 배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할당받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방법을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데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멀락 함수를 통해서 그 동적 할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C 언어이든 C++든 그 새로 잡은 장소의 첫 번째 주소, 즉 제일 그 장소의 주소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 주소를 저장할 수 있고 주소를 값으로 삼는 것은 포인터라고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모양, 그게 C 언어에서처럼 C++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두 가지 연산자를 쌍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new 이거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delete는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모리라는 것은 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것은 항상 램에 불러와줘야 되기 때문에 램을 할당받는 건데 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써도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램이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은 그 즉시 운영체제에 반환을 해줘야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또는 지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공간이 생겼을 때 다시 운영체제가 할당을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new를 해서 할당받게 되면 반드시 다 쓰고 나면 delete를 이용해서 반환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식이나 예를 보면 이러한 모양을 갖는데 바로 예를 보면 자 int하고 포인트를 선언하죠. 왜냐하면 new를 통해서 그 즉시 필요하게 할당받는 형태를 int형인데 그러면 4바이트를 할당받고 4바이트의 첫 번째 주소 즉 4바이트의 주소 1바이트 그 바이트가 4개 있으면 첫 번째 바이트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 P가 저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이거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주소가 저장된다는 것은 그 주소를 통해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리키는 포인트 형태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 포인터 앞에 별표가 붙었습니다. 이 별표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항 연산자로서의 곱하기 그리고 선언부에서 포인터입니다 라는 기호 그리고 실행문에서 지금 여기는 실행문이 되겠죠. 문장에서 붙었을 때는 간접 포인터라고 해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은 스타 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사용을 끝냈다면 딜리트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다시 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int 타입으로 공간 확보를 하고 그 공간 확보의 주소를 지금 포인터 P가 가리켜온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공간이 부족해서 할당이 안 됐거나 그랬을 때는 P가 주소가 할당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null 형태가 됩니다. 없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부문을 통해서 not 이게 참이면 즉 P가 만약 null이었다면 null의 반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P가 널이면 거짓이 되는데 그 거짓에 그 느낌표가 붙으니까 참이면 해서 이게 수행이 됩니다. 즉 P에 할당된 것이 널이라면 이 두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이 못 받았을 때 이런 문장을 수행할 수 있게 넣어주는 게 좋고요. 자, 할당이 제대로 됐다면 그 할당받은 공간 안에 O를 저장하고 싶은 문장 앞에서 봤듯이 간접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간접 포인터 써서 P는 5가 되겠습니다. 5를 일반 변수에 넣어놓고 출력했을 때 일반 변수를 출력해도 5가 나올 것이고 P로 접근해도 5가 나오겠죠.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반드시 다 쓰고 나면 P를 딜리트해서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실행 오류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겠는데요. 자, int n 일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딜리트를 쓰고 있네요. 이거는 new를 통해서 만든 동적 할당이 아니잖아요. n은. 그래서 일반 변수를 할당시킬 때는 딜리트를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할당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포인터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new 연산을 통해서 int 타입의 공간을 확보받고 그 공간의 주소를 P에 넣어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형태를 된다면 delete P 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해서 delete P를 하게 되면 실행시간 오류가 발생하게 되니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배열에 관련돼서 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포인터가 되겠고요. new하고 말하니까 동적 할당을 의미합니다. int 5개의 방을 가진 int 형태의 데이터를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프로그램 도중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즉시 필요할 때마다 할당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당을 받아서 P가 가리키고 있는 형체,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에 접근을 해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P의 I방, P의 그러니까 P의 0방, P의 1방 이런 식으로 일방 배열해서 운용하듯이 그렇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딜리트 할 때는 P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기호를 써줍니다.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주소부터 해당된 배열 전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예제를 만든 케이스인데요. 입력할 정수의 개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개수만큼 자리를 확보하고, 즉 그때서야 자리를 만드는 동적 할당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int n의 개수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고 그 n이 0보다 크다면 new해서 int n 배열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P가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P가 널이 아니라면, 이건 널이면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자, 널이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와서 작업이 하는데 0번 방부터 n보다 하나 적은 그 방까지 값을 하나씩 넣고 있는데요. i가 0부터 시작을 하는데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니까 그 값에 출력을 할 때 cout에서 1, 2, 3, 4 해서 개수만큼 4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 2, 이 부분을 지금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하고 바로 옆에서 땡땡 하면서 입력받고. 그래서 PI 방에는 24, 20, 마이너스 5, 9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적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적을 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적이란 것은 본인 자신의 값을 불러와서 어떤 계산을 한 후에 다시 본인에게 저장하는 건 누적이라 하는데요. 이 누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덧셈의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곱셈의 경우에는 1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이 썸, 다 PI방에 접근한 것들을 썸에 더해서 다시 썸에 넣고를 반복하게 되고요. 다 포문을 다해서 합계를 구하게 되면 개수만큼으로 나누기를 해서 지금 평균을 출력하고 있는 게 됩니다. 마지막에 딜리트해서 배열 표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배열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포인터 변수를 new하고 동적 할당 받은 것을 대입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계속 보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int의 20, 자, 20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괄호가 이게 곽진 가로가 아니죠. 각진 가로가 되면 배열이 될 거고요. 지금 동그랗게 둥그런 괄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를 치면 안 되겠죠.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글씨 하나, 캐릭터 하나를 만드시고 그 초기화 A가 저장된 1바이트의 공간을 PCHI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그런 형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 배열이긴 배열인데 가로 열고 20이 들어가죠. 이거는 지금 클래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앞부분에서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객체 배열에서도 이러한 형체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즉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모두 호출하면서 객체 배열 잡는 건 안 된다고 했었고요. 이건 분명히 객체는 아닙니다만 인트형이잖아요. 인트 타입이지만 이런 형태의 초기화는 안 됩니다. 자, 딜리트를 생략하게 되면 오류는 컴파일 오류는 아니지만 이거는 불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게 할당도 못 주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U로 지금 동적 할당을 받고 있으면 P를 나중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를 풀어주는데 동적 할당이 각진 가로를 보니까 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 전체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각진 가루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어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반환이 안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배열이 아니에요. 일반 인트 타입으로 지금 하나를 동적 할당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배열 표시를 하면 또 정상적인 반환이 안 되겠죠.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서클이라는 지금 대문자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클래스 타입이에요. 여기도 클래스 타입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가리킬 수 있는 객체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포인터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떤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있고요. 서클이라는 객체를 동적 할당을 했어요. 그 즉시 필요할 때 할당을 했고 여기에는 지금 가로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불러와진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예제를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에서는 레디어스에다가 1로 초기화해주는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U하고 서클 30이 있는데 이거는 매개 변수가 있는 그래서 레디어스의 값을 30으로 초기화시키면서 Q가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건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이만큼 있고요. 자, 뒷부분에 서클의 레디어스에 30을 주면서 객체가 생성되고 그 객체를 이렇게 Q가 가리키고 있는 형체가 되겠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마찬가지로 딜리트를 해주시는데요. 이때는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자 또한 객체를 생성할 때처럼 생성자처럼 명시적인 표현도 할 수 있고 명시적이지 않을 때는 기본 소멸자가 호출되겠죠. 그 소멸자의 역할은 뭐예요? 생성자의 역할이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소멸자 역할은 반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드는 서클에 관련된 클래스는 익히 봤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하는데 여기만 보겠습니다. 틸다 표시를 하고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것을 소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멸자가 어떻게 명시를 해놨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소멸자 실행이 출력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을 보게 되면 P와 Q를 포인터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겠고요. 실제 new 연산을 통해서 동적으로 그 서클 타입의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레디어스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를 30으로 주면서 서클을 생성하면 매개 변수는 레디어스는 30이 되면서 Q가 가리키고 있는 형체가 됩니다.
출력을 할 때 P가 멤버 함수에 접근할 때 화살표 기억하시죠? Q가 멤버 함수에 접근해서 화살표에서 각각 반지름이 1일 때 전체 면적과 반지름이 30일 때 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서 딜리트를 합니다. 그러면 소멸자가 호출되는데요. 소멸자는 이 아래쪽에 소멸자 실행이라는 글씨를 출력을 하고 레디어스는 하면서 레디어스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딜리트 P를 한 거, 딜리트 30을 한 거, 소멸자가 각각 2개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딜리트 P를 먼저 할 건지 딜리트 Q를 먼저 할 건지는 상관이 없다. 정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서클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면적을 구하는데 음수가 입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 제어 함수를 break를 쓰게 되면 우리가 if 함수를 써서 레디어스가 0보다 작으면 break, 즉 이 부분이 추가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그리고 레디어스를 입력을 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입력받은 레디어스를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넣어주면서 new 하고 찍어내면 됩니다. 그 차이일 뿐이지 앞에 예제랑 똑같아요. 자, 그림으로 앞에 있는 예제들을 나타낸 걸 보실까요? 앞에 있는 전체 예제가 아니라 서클은 앞에 있는 서클이고요. 이번에는 배열을 만들고 있어요. 서클 클래스 타입의 객체 배열을 만드는데 이 객체가 3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 안에는 그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에서는 레디어스를 1로 초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3개가 다 레디어스 1인 객체 3개가 연속 공간으로 할당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P 어레이가 가리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P 어레이의 0번 방, 첫 번째 방이 되겠죠. 거기에 set radius, 설정자를 통해서 레디어스 값을 수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하고 하면서 어레이를 전체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방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어레이가 반환이 돼서 다른 공간 할당에 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P 어레이라는 이 변수는 그대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동적으로 생성된 배열도 일반 배열처럼 사용된다. 자, 이거는 보면 선언하실 때 지금 서클 3에서 U에서 서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 배열인데요. 일반 배열에서도 U를 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반 배열처럼 운영한다 그랬듯이 이렇게 객체형 배열도 동적 할당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일반 객체 배열처럼 포문도 같이 쓰면서 그리고 인덱스 접근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 접근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배열 이름 하고 멤버에 접근합니다. set radius 10 이렇게 하고 자, 배열에서 플러스 현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접근자 전에 멤버에 접근하기 전에 이 배열 포인터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인덱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바이트가 몇 바이트든지 간에 상관없이 P 어레이의 첫 번째, 자,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P 어레이는 첫 번째 방의 주소를 가리키고요. 거기에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돼서 1번 방, 2번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 방은 P 어레이 자체가 첫 번째 방의 주소니까 P 어레이 자체는 P 어레이의 0번 방이 되겠고요. P 어레이 플러스 1은 P 어레이 1번 방, P 어레이 플러스 2는 P 어레이의 2번 방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배열 자체를 소멸하게 되면 생성자가 0번 방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반대로 이제 끝에 있는 값부터 소멸자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P array 2, P array 1, P array 0 순서대로 소멸자가 불러와져서 그 데이터를 공간을 반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그 요소들을 그대로 예제로 옮겨 놓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거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배열을 만들어서 new하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생성자가 호출되는데요. 이때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되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레디어스를 1로 초기화하고 있겠죠. 여기 있네요. 이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예요. 따라서 생성자 실행에서 레디어스를 112에서 이 세 문장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생성자 호출 부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걸 수행하면 이 세 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방에서 접근하면서 레디어스를 수정하고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멤버 함수에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멤버 함수가 면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이렇게 3개를 구하고 있네요. 구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그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생성해서 그 객체 배열을 가리키게 해봤습니다. 그럼 배열의 첫 주소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일반 변수는 포인터에게 주소 연산자 앰퍼샌드를 써서 주소값을 넘겨주지만 배열의 이름 자체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라는 포인터가 이 어레이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P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멤버 함수에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P의 하나씩 공간을 뿔뿔을 통해서 P는 P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방을 접속을 하면서 반복문을 겪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면적이 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delete를 통해서 어레이를 풀어버리게 되면 3번, 2번, 1번 순으로 소멸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3번 방에는 레디어스가 30이에요. 그래서 소멸자 실행 레디어스 30부터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그 다음에 첫 번째 방 이런 순서대로 소멸자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 서클 배열을 동적 생성하라. 자, 서클 배열을 선언하라는 것은 서클 타입의 배열 몇 개, n개를 입력을 받으면 n개만큼 만들면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n개를 입력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n개만큼의 그 new하고 동적 할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포인터가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형적인 동적 할당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에 접근해서 각각의 그 면적을 구해봅니다. 면적을 구했을 때 그 면적이 100에서 200 사이인 것만 개수를 세라. 자, 개수를 센다는 것은 셀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카운트라는 공간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카운트는 하나, 둘 본인 거에다가 세는 방식, 즉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if문을 통해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멤버 함수 면적 구하는 것이 100 이상이고 AND죠. AND이고 또 면적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200 이하이면 카운트 뿔뿔 해라.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즉 P가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서클 가리키고 있는 P잖아요. 이걸 하나 증가해서 그 다음 방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모든 방을 도는데 방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 P 플러스 해서 포인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P 어레이의 값들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 때는 딜리트해서 그 배열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누스라함은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메모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할당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메모리는 쓰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예제를 보게 되면 캐릭터 변수 n이 있고 캐릭터형 값 a를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new하고 새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캐릭터 첫 번째 거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n이 변수명이 되고 a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터가 새로 생성한 동적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1024개의 1024 바이트가 되겠네요. 캐릭터형은 1바이트니까 1024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24개의 방을 가진 그러한 걸 동적 할당을 받아서 P에다가 이렇게 가리키게 해놨어요. 그래서 P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에서 보니까 N의 주소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만들어진 화살표는 3번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P가 이 1024개를 가리키고 있다가 갑자기 N을 가리키게 되니까 이거는 끊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제대로 안 했어요. 딜리트를 거치지 않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문장에서 동적 할당을 하더라도 이 공간은 할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접근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환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메모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건 포문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할당받고 또 다른 걸 할당받고 또 다른 걸 할당받고 계속하면서 이미 할당받았던 것들은 다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끊어진 상태의 메모리들은 누수 메모리가 돼버려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동적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do 연산하고 소멸자를 호출할 수 있는 delete 연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수 메모리가 없게 알아서 잘 생성하면 잘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그 서클에 관련된 그 클래스 가지고 계속해서 좀 수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을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이 부분 한 부분만 보셔더라도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차시 5주차의 마지막 차시는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